네, 안녕하세요. 보상복규 강의를 맡고 있는 조홍주입니다. 제가 하는 보상복규는요, 일단 이 수험가에서 보상복규 강의를 하는 그런 다른 이제 선생님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의 보상복규 강의가 전부 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한 20강에서 30강 정도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보상복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못 풀어요, 보상복규를. 여기 못 푼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례형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기존의 보상복규 강의가 행정법에 소개를 한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은 행정소송법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행정소송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우리가 통제를 하지? 뭘 끌고 와서 여기 내용물을 채우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막 그 요리 프로그램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떤 플레이팅에 해서 내놓지?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은 플레이팅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플레이팅에다가 어떤 요리를 얹히지? 이렇게 거꾸로 간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법의 소개를 한 후에 본 강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좀 편해요. 어쨌든 막 우리 일상적인 이런 그 흐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물음이 행정법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부담감을 느끼죠. 아니, 우리 보상복귀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이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인식은 이만큼 가르쳐줘야 요만큼이라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요만큼 해주면 이만큼을 궁금해요, 또 거꾸로.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수험생이. 저 너무나 많이 그런 그 모순된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감정을 가진 수험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이런 접근법보다는 이 보상복귀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 행정법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상복귀가 가지는 이 특성과 실제 소송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죠. 보상복귀에는 소송이 두 개가 있죠. 85조 1항의 소송과 85조 2항의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다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입니다. 그럼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법 가야 돼요. 행정소송법 가게 되면요, 거기에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이 있는데요. 요 항고소송을 그러면 안 써먹느냐? 써먹습니다. 예, 감정평가사법에서 써먹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법에서 써먹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에서 써먹어요. 사업인정,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그 각종 받는 제재 처분들 있잖아요. 평가법인이 받는 이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 요거는 순수한 취소 소송이에요. 행정소송법의 순수한 취소 소송이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과 관련해서는 85조 1항의 취소 소송이 있고요. 85조 2항의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요거 배우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는 수용 파트하고 보상 파트 있잖아요. 그 직접 손실, 간접 손실, 이 손실 규정들은, 손실보상 규정은 전부 다 공법이에요. 이건 실질적 당사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이 보상복귀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오업공채 시험은 취소소송,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안 배워, 얘네들.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변시도 마찬가지로요. 그 항고소송 위주로 내지 당사자 소송 안 나옵니다. 기관소송 배워요, 그 대신 이 친구들은. 지방자치법 때문에 기관소송을 배워야 돼요. 주민소송하고 민중소송이라는 주민소송. 그런데 유일하게 감정평가사만 희한할 정도로 취소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인 취소송도 있고, 심지어 실질적 당사자소송도 있고,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있고 있어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당연히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소송 형식을 다 배운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 지나치게 어떤 양을 파고 들어가고 어떤 내용을 들어가서는 이 보상복귀를 정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비유를 비유를 듣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쓸 때 그 처음에 탁 언박싱 할 때 거기에 UCG 해가지고 매뉴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매뉴얼 첫 페이지 탁 옛날 진짜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 얼마나 그거 보는 거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보내고 그다음 벨소리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상대편한테는 어떤 문자를 뭐 반응적으로 보내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막 공부했어요. 그렇게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몇 개 안 써요, 기능을. 그죠? 기능 몇 개 안 써요. 똑같아요. 시험 공부도요. 그 법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어요. 분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실전에서 유용한 내용만을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방식은 행정법을 소개하고 나서 본 강의로 들어가는 그런 종례 방식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게 되면 사용 매뉴얼 받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읽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용 매뉴얼 중에서도 핸드폰에 이 장애와 관련 있는 부분만 읽어서 거기에 쓰여 있는 솔루션만 가져오면 되죠. 그걸 설명하는 핸드폰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돼. 그 설명 안 읽잖아요. 뭐 어디에는 무슨 장치가 이런 거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죠. 근데 시험 공부는 모든 내용을 사용 매뉴얼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제 의문은. 그래서 현재 시험 출제 방식이 사례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이 주어져요. 즉 장애 상황이 주어져요. 그럼 이를 풀이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장애를 해소하는 내용물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사례형 시험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해요. 이 분석과 해결 능력, 분석 능력, 해결 능력, 문제 상황의 분석 능력, 해결 능력은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보상복귀 다 알아. 이제 뭐 어떤 문제든 갖고 와. 내가 분석해서 해결할게. 못해요. 왜 그러느냐? 수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수학을 다 알아. 그러면 미적분 아무 문제 또 갖다 주면 풀어요? 못 풀어요. 다시 푸는 방법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풀이법을 다시 암기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학을 말로 하는 수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조문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 논리적 접근을 배우셔야 돼요. 그 가리키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판례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좋은 자료이며 이를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판례 들었으면 고득점 한다예요. 판례 들었으면. 근데 판례 들었으면 판례를 막 외우죠. 그거 아니에요. 판례를 분석하고 아까 분석하고 해결한다고 했죠. 판례를 분석해서 찢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강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능력을. 학습 방향을 정할 때에도 이제 모든 사용 매뉴얼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개념. 이 실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개념은 판례에 있어요. 판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례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상복귀는 행정법의 특정 영역이죠. 많은 2,000개 행정법 영역이 있어요. 2,000개. 그중에 토지 수용, 즉 국민들의 땅을 뺏는 그런 걸 다루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행정법 일반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보상복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보상과 복귀의 개념을 이제 분리하여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법규는 국민과 행정청을 이제 구속하는 규범적 성격. 되게 말이 어렵죠. 이거 딴 말 아니에요. 이거 위반하면 반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위반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잠깐만 우린 구속을 뭐 너를 구속해. 뭐 나는 널 진정 사랑해. 뭐 이런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위반하면은 반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위반하면 반 죽는데 누구한테 위반하면 죽어 하니까 행정청하고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법규라 그래요.
그거 법규라 그래요. 그런데 국민한테 안 가는 게 있어요. 너 위반하면 반죽어. 근데 국민은 안 지켜도 돼 그거. 근데 꼭 누구는 지켜야 돼. 공무원. 그걸 우리가 규칙이라 그래요. 행정규칙. 자, 이런 기본적 성격을 가지면 판례에서 법령이라고 얘기돼요. 그러면 법령을 자꾸만 법규 명령이라는 거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법령을 법규 명령의 줄임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판례는 법령과 법규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로 인정되면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준수해야 돼요. 이 구속력이라는 게 구속한다, 이거 구속력인데 준수하라는 거 준수. 준수 안 하면요, 넌 죽어 이런 뜻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규 개념이 법 취지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준수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법규. 누구예요? 판사요. 검사들이요.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자기들이 법규라고 착각해요. 자기들이 법규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10년, 20년 하다 보면 자기가 법규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은 조금, 저기 뭐냐. 그래서 이제 판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최종적인 결론 나오니까 법규에 대해서. 반면 보상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권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보상이죠. 자, 여기 재산권 제한이 뭐예요? 뺏기. 결론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수용인데 그 수용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죠. 이 공익사업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필수적이죠. 국가가 국민한테 돈 안 주고 뺏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시에 나오는 징발이에요. 징발이 아니라면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자, 보상의 범위와 절차는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돼요. 그래서 보상 범위하고 보상 절차는요, 보상 범위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돈 얼마,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보상의 범위와 절차 가기 전 단계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이제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보상 법규는 보상 의무자가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정하며 이제 사업시행자죠. 나아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이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죠. 보상 법규가. 자, 근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률, 특히 법규는 소송을 전제로 한 개념이야. 법규, 보상 법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법규라고 해 여러분들한테 자꾸 있잖아요. 이 시험의 제목이 틀리냐는 거예요. 변시라든가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5공채에서는 행정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입법고시라든가 저기 가잖아요. 저기 법원 행실 가면 행정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행정법학이에요. 거기는 또. 왜 그러냐면 해석론하고 입법론을 써야 되거든요. 학자가 빠져버리면 판례로만 법률 규정과 판례로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상 법규예요. 노골적이에요. 너무. 보상 법규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론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상 법규는 이론 갖고 오지 마. 분쟁이 발생했지? 그러면 법률하고 판례로만 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거기가 국민의 땅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있잖아요. 협소하고 엄격하고 기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도 과학점에 열거적으로 이렇게 법정주의로 해석을 해내려고 해야 되고. 왜? 그거 자꾸 땅이 그 밖으로 나가야 국민들 돈이 되는 땅, 존속보장이 되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국가가 땅을 빼앗으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보상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분쟁이 발생하죠. 왜 내 땅 뺏어? 그거하고 또 하나는 땅을 뺏기는 건 그래 좋아. 땅을 뺏기는 건 좋은데 근데 돈이 왜 요 모양이야? 이거 두 개죠, 두 개. 따라서 단순한 법령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 보상법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상법규를 학습할 때 항상 이 법규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규라고 한다고 그래요. 보상법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면 학습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실전에서도 활용 가능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규가 실제 사건은 어디로 간다고요? 법원. 소송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소송 형식에서 어떻게 적용되지 이게? 어떻게 적용되지?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죠. 보상법규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상법규를 둘러싼 분쟁과 그 다음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법적 지식. 분쟁과 분쟁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행정소송이란 말이에요. 행정소송. 행정소송과 그 행정소송에서 누가 이기지? 라는 것을 이해한 필요한 행정법적 지식이지, 그런 거 없이, 행정법에는, 처분이, 행정행위가 하호면 특이인데 학훈통수 있어. 막 부치철정까지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두 문자로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부담, 취소, 철회, 그 다음에 전환,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명, 특허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딴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딴 거. 딴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없어. 허가 또 있겠네. 허가 딱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배운다는 게.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그 많거든요. 뭐 불가변력, 불가den력, 그 다음에 뭐 뭐 전속력, 별 얘기 다 했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행위 주체는 행정청,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이 세 명이 세 명. 그러면 각각의 이 행위 주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 각 주체는 법적 요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 과정에서 각각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돼요. 그거 공부하라고, 그거. 그래서 그 역할과 책임이 실제의 분쟁으로 구성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묻는 시험이 보상법규입니다. 보상법규는 고득점하기에 딱 맞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 그런지는 저와 함께 확인하면서요. 학습하면서 안정적인 고득점의 기초를 만드시길 바라는데 왜 그러느냐? 법학은 폐쇄 시스템입니다. 법학은 이 사회과학에서 유일하게 폐쇄 시스템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이 폐쇄 시스템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그게 법학 안으로, 법 안으로 들어오면 분쟁 해소, 법 안으로 못 들어오면 근데 상대방이 억울해 죽어요. 근데 법 안으로 못 들어와요.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게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법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데 법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구제 못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법 만드는 거예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 법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러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입법 청원을 한단 말입니다. 입법 청원도 하고 노동자들이 뭐죠? 파업도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올라오기도 하고 다 그게 뭐예요? 법 만들라는 거예요. 법 만들라고. 법을 만들면 내가 그 법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법을 뭐 안 만들면 법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은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받아요. 근데 법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못 받아요. 근데 못 받는데 거기서 너무 불쌍해 얘가. 그런데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누가 받고 있네? 그럴 때 유추 해석을 통해서 그걸 구제해줘요. 그 법원의 흠결 문제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하면서요. 저와 함께 하면서 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밖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많이 합격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많으니까 믿고서 따라오셔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OT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